한정혜 민주당 정책위의장 이분이 보건복지위원장이었다가 지금 이낙연 대표가 되면서 정책위의장으로 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요거 있죠. 그 이번 1차 재난지원금에 전국민 지급은 선거 논리에 일정 부분이 개입했다. 2차는 재난에 집중하겠다라고 좀 이렇게 이런 부분 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논리가 부족해. 논리가 부족해서 국민을 설득을 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 논리 때문에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그럼 말하자면 민주당이 총선 때 선거 때문에 전 국민 지급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까지 민주당 지지자들은 어찌 됐건 간에 선별적 지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어. 더군다나 이 논의를 시작을 할 때 선별인지 보편적인지에 대한 나름대로 토론도 제대로 안 해본 상태에서 예초에 기재부의 답정너였다고 답이 정해진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기재부가 전통적으로 기득권 세력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 관료주의. 이 관료주의 갖고 있는 사람들이 엄살을 피우면서 우리 돈 없어. 다 국세 발행해야 돼. 라는 논리에 설득당한 것 같아서 우리가 기분 나빠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애초에 그런 논의 자체가 잘못됐다고 하면요. 1차 재난지원금이 선거 논리에 좀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진정성 다 사라지는 거야. 나는 이것도 일종의 정알못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무조건 따라가 아니라 나 차라리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말씀하신 거 이러저러한 상황이 돼서 뭐랄까 재정이 부족하니 네. 이건 이렇게 지급하게 됐다 이해 좀 해주십사. 하지만 이걸로 끝이라는 이야기가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10월달 11월달 가면 또 그게 있을 것 같은데 그때는 분명히 전국민 지급에 대한 다시 아젠다가 세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결정했으니까 따라 설득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이상한 궤변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주위에 꽤 있더라는 이야기, 정치인 중에. 그러니까 오늘 그 문재인 대통령이 정리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뭐 여기에 대해서 뭐 더 과격하게 이야기할 생각은 없지만 저는 이 선별 지급에 대한 여러 가지 논리,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변명처럼 들리지만 자기 나름대로는 이제 굉장히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 민주당 의원들의 어떤 생각 속에서 발견되는 게 대한민국의 국력을 불신한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라는 이 진짜 전대미문의 상황이잖아요. 역사상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형태의 전염병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일시적으로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이 곤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어떡하나라는 공포심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전 세계 이게 인류가 극복하지 못했던 전염병은 역사상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인 것이지 대한민국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이 상황을 극복해낸다는 전제하에 이걸 어떤 방식으로 국민 통합의 관점에서 그리고 이게 단순히 어떤 어려운 사람들을 뭐 아프리카 저 최빈국 사람들 도와주듯이 절대 빈곤선에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당장 죽는다라는 이런 굉장히 취약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개념으로 자꾸 해석을 확대하더라고요. 저는 그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건 방역의 관점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단순히 의학적 관점에서 방역도 필요하지만 심리적 관점에서의 방역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동시에 지금 언덕을 넘어가고 있다. 어깨 골고 지금 힘들지만 다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버티고 있는 거다라는 이 이야기를 국민들 마음속에 전해줘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이 사람들은 지금 당장 죽을 사람들이니까 너희들은 참아라. 너희들은 살만하잖아. 그걸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제 내가 주장하는 바는 그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태도. 돈을 얼마나 나눠주느냐 보다는 국민적 감정은 태도에서 나와요. 죄송해요. 애초에 시작부터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정말 막 요즘에 PC방 영업도 못하게 하고 그렇게 어려우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서울만 해도 최근에 식당 만기가 문 닫았다고 하니까 망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마치 우리는 1차 재난지원금을 받을 때 학습이 된 게 있습니다. 경제정책이라는 것을. 그것이 대한민국 올해 경제 성장률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는 것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가운데 선별인지 뭐 보편인지를 고민하는 상황인 것처럼 보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번에는 선별이야. 어려운 사람을 두텁게 줄 거야. 라는 식으로 태도가 좀 훌륭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민들한테 이 부분을 상당 부분 납득을 시키지 못한 상태에서 여진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다시는 이런 논란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는 게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다음에 이런 지급을 할 때는 무조건 보편일 겁니다. 연속해서 선별 지급은 못할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문재인 정부 지지자니까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다만 일반 국민들한테는 그게 안 된다고. 어떻게 보면 이재명이 낫네. 어떤 사람들은 이재명이 낫네. 그런 걸로 지지고 복귀 바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는 정부는 이 요소에 계시는 분들, 여당이든 정부에 있는 분들은 국민을 좋은 태도로 설득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이런 상황 이렇게 설득시키는 게 중요한데 아까 말한 것처럼 한정혜 정책위의장 같은 경우에 그 말들이 있잖아요. 1차 전국민 지급은 선거 논리에 일정 부분 개입했다. 그래서 1차 지급은 사실 잘못됐다는 거에 대한 시인이고 2차는 그래서 선별 지급한다는 식의 논리를 만들어내는 게 말이 되냐고. 오늘 문 대통령이 정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재원이 부족하다. 재원이 부족한 점 때문에 모든 국민한테 드리지 못한다라고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가장 좋은 태도라고 난 그렇게 생각해요. 바로 그거죠.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 논리적으로 싸우려고 들면은 한도 끝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난 피해를 당한 사람을 최대한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핀셋으로 설계를 하겠다. 핀셋으로 잡아내겠다라고 얘기를 이런 식으로 가는데 뭐 이런 식의 논리는요. 반드시 반박 논리가 생깁니다. 근데 자꾸 논리로 싸우려고 드시니까 스텝이 자꾸 꼬여요. 그럼 제가 반대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러지 말고 전 국민한테 다 주고 핀셋으로 세금 환수하세요. 핀셋 논리를 펴려고 든다면 제게 훨씬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논리 싸움, 로고스 게임 들어갈 문제가 아니고요. 이 방역과 경제의 문제를 한 번에 잡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원금을 주는 문제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하고 있는 것처럼 진정성을 보이는 부분이에요. 상대방 감동을 주는 파토스 게임을 가주셔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더 같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야 되는 거지 정책의 의장이라고 해서 자꾸 뭐가 옳다 그러다 시시비비 따지려고 하시면 안 되고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보면 뭐 1차에 비해서 뭐 공감대가 어떻다고요? 반대로 알고 계세요. 지금 거꾸로 알고 계시고 그런 문제들이 지금 한두 개가 아닌데 입법 기술적으로도 이런 정책 기술적으로도 해결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 모든 걸 다 찾아내는 거 불가능해요.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꼼꼼한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지금 긴급 생계 지원금으로 이게 마치 맞는 키가 되는 것처럼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거 제가 10분 안에 뚫어드릴 수도 있어요. 그거 하지 마세요. 긴급 생계 지원금이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코로나가 시작된 시점에 창업했던 사람들 지금 비교 대상 수익이 소득이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럼 이 생계 지원금 주겠다고요? 그럼 생계 지원금을 악용한 사람 생겨요. 그렇지. 그러니까 진정성 있게 가시고 최대한 국민들의 협조를 구하세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에요. 네, 지금 악용하는 사례와 사각지대는 어떻게 해서든지 생겨날 거고 이걸 보편으로 주나 선별로 주나 악의적인 언론사에서는 그 양쪽의 사례를 모두 다 지금 소설을 써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급이 되고 난 후에 말이 많아지면서 이거를 폭발시킬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런데 1차를 줄 때 저는 한정혜 의원의 이 말에 솔직히 충격받았어요. 왜냐하면 뭐 다시 한번 진행자가 콕 집어서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여야를 떠나서 전 국민에 지급하자고 했던 게 선거 논리가 개입되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냐라고 다시 한번 물어봤을 때 솔직히 저는 아닙니다라고 말해주길 바랬어요. 왜냐하면 물론 선거에 도움은 됐을 수 있었지만 우리가 그걸 포퓰리즘으로 이용을 해서 된 건 아니었잖아요. 저희가 1차 지원금에 대해서 보편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진정성을 담아서 우리 국민한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였지 선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주장한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장한 것까지 마치 오염된 것처럼 내 진정성을 의심받게끔 저 사람이 나와서 대표로 이야기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안 하니만 못한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물론 정치인들이라고 완벽할 수 있겠어요. 실수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우리 역사라는 게 우리가 검찰이랑 싸우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늘공하는 그 관료들이 갖고 있는 관료주의를 깨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문 대통령은 이번에 결정은 중간에 개입 안 한 상태에서 저는 그냥 문 대통령이 수용을 했다고 보고요.
이게 이제 조금만 기다려 달라. 그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뭔가 이제 뭐 4, 4분기 정도에 만약에 이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면 전 국민 지급적으로 저는 갈 거라고 일단 보는데, 그러니까 역사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돌고 도는 거예요. 이렇게 했으면 돌고 도는 건데 이 상황에서 감정이 멀어지는 건 뭐냐면 태도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뭐랄까 국민을 가르치려 든다거나, 솔직히 말씀드려요. 제가 지난주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정책이나 복지나 어떤 정무적 감각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나는 아니라고 봐. 객관적으로 바라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재명을 지지하거나 이낙연을 지지해서가 아니라 이런 선택들이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할까봐 화를 내고 있는 거라고. 우린 지지한 사람 없어. 근데 왜 이런 바보 같은 선택을 했는지 화를 낼 수도 있는 거잖아. 근데 꼭 이 새끼들 이상한 몇 놈 들어와가지고 하는 말은 꼭 그런 식이잖아. 니들 이재명 지지하니까 그래? 너 뭐 이낙연 지지하니까 그래? 그러니까 그 태도가 후진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기본. 태도가 후지면 당연히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가 전에 말했잖아. 최고의 좋은 방법은 그거였다고. 이낙연 대표가 나와서 금액이 진짜 이것밖에 안 되니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는 못 드리지만 이 어떤 경제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추석 전에 국민들 1인당 5만 원씩 밖에 못 드립니다. 라면서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과정들이 다 스킵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놓고 우리는 당연히 뭐 지금은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먼저니까 니들 이해해. 이게 아니고 이 과정 중에 기대하지 않게끔 만들고, 맞아요. 그런 어려우신 분들 우리가 도와줘야지라고 공감력 있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냐고. 전혀 없었잖아. 예. 그래 놓고 민주당 지지층이니까 니들 받아들이라는 태도를 보이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승복을 합니까? 그런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선거의 논리 이런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부자들도 세금을 많이 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돈을 주면서 당신들이 세금을 더 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부자들한테 돈을 안 주면 더 세금 내란 말을 못 합니다. 그게 바로 기재부의 의도라고. 이 이야기는 해야 되는 거지, 우리들 입장에서. 그리고 내일부터는 이런 이야기 안 해. 이런 논란을 우리가 만들 필요는 사실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따르겠습니다. 재밌는 월요 시사. 오늘은 재밌었을까요? 너무 진지했어. 잠깐만. 재미가 없었나 봐. 만도 안 돼, 지금. 재밌었는데 좋아요. 막판에 울컥하네요. 네.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여러분. 감사드리고. 배고파 뒤지겠네요. 오늘이 9월 7일 월요일 마차 야수 신민님과 함께한 재밌는 월요 시사였고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